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시사저널 정유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광주 전남만 통합입니다. 이 행정 통합. 일단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요, 전남이랑 광주를 하나로 합치는 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에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서 본회의 통과도 높게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도시는 법적 지위가 서울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정부 그래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예. 여기에서는 통합특별시장 한 명을 새로 뽑게 됩니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도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원래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국민의힘 대전, 충남 통합에 좀 앞장서 왔긴 했는데 예. 지금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 통합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입장이 바뀌었냐 이걸 좀 들어보면 네.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유는 지역 여론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특히 그 대구시 의회에서 반대 성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 이런 쪽으로 돌아선 건데요.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제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이 이런 성명을 냈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으로 빨리 촉구하라, 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보니까 네. 당 내에서도 설전이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송호정 원내대표가 그럼 나 사표 내겠다, 나 그만하겠다라고 막 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꽤 격했는데요.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구 경북 통합법안을 두고 충돌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가 반대한 건지 밝혀라. 책임이 가볍지 그러니까요. 않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송호정 원내대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 게 아니라 지역 의견을 좀 더 듣자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반박한 걸로 알려집니다. 원내대표 못하겠다까지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송 원내대표가 이러다가 원내대표 못하겠다. 즉 내려놓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사퇴 선언을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좀 그래요?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명인데 예. 오늘 다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잠시 뒤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집값 상승 기대 꺾였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계속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124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어떻게 보는가 이걸 묻는 거고요. 100보다 높으면 뭐 오를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달은 124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16포인트 빠진 건데 이 정도 하락이 굉장히 큰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그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좀 활활 타오르던 불에 좀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거 아니냐 그래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물론 아직 수치가 100을 넘기 때문에 오를 것 같다는 사람이 더 많기는 한데요. 예. 분위기 분명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강남 3구에는 집값을 몇 억 낮춘 급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지금 6만 6천 건 정도인데요. 이게 한 달 전보다 10,000건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예. 비율로 보면 20% 가까이 증가했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은 집값이 더 오를 텐데 왜 팔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지금이라도 더 팔자. 세금 내기 전에 더 팔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그 강남 3구가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직전 거래가보다 3억 넘게 낮은 가격에 팔렸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예. 128억까지 불렸던 이 집이요. 네. 지금은 100억 초반대로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집값은 굉장히 비싸지만 예. 강남 집값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강북 쪽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해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전월세 씨가 말랐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특히 노원구 쪽이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 노원구 쪽은 학교나 교통편이 좀 괜찮은 소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전셋집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전셋값 상승률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 또 보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끝나는 시점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거둬들이고 이참에 팔자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강북 지역 월세 상승세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이 등록금보다 월세가 더 무섭다. 그래요. 네, 이제 왜 그러냐 보면 이 강북에서 전세가 마르니까 그 수요가 월세로 쏠리고 물결이 대학가로 번진 건데요. 예. 제가 한 2년 전쯤에 취재차 신촌 일대를 돌아본 적이 아, 있어요. 그래요. 직접 원룸을 구해본 적이 음. 있는데 여기는 연대랑 이화여대 서강대 주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어느 정도의 월세를 구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음. 이 월세 100만 원은 기본이다. 아.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방도 제가 좀 봤는데 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41만 원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와, 141만 진짜 비싸다. 원이라고 하면 좀 의리의리한 집 예. 같잖아요. 예. 그런데 실상은 6평 남짓한 방이었고요. 침대나 이런 가구도 없었습니다. 이 천장도 굉장히 낮아서 제 키가 한 163 정도가 좀 넘는데 손을 뻗으면 금방 닿을 정도로 층고도 낮았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2년 전 얘기라는 아까 2년 전 겁니다. 이야기잖아요. 네. 지금은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입니다. 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죠 지금.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164명이 찬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건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찬성표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렇네요. 예. 이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이 조금 넘고 이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이걸 찬성했다는 걸 감안하면 예. 이 민주당에서도 계산상 최소 30명 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아. 이 같은 22대 국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거랑은 분위기가 좀 상반되는데요. 그렇네요. 예. 이 당내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안타깝다 이런 동정론도 좀 있었는데 예. 나중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쳐낼 건 좀 쳐내고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더 강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강선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나와서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상 발언을 좀 했는데요. 내가 주면 반환하고 또 주면 반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5차례에 걸쳐서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야유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아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했으니까 법원이 서류를 넘겨받게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잡게 되는데요. 예. 이 시점상으로 보면 다음 달 초쯤에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계엄이 바꾼 선거판입니다. 계엄이 바꾼 선거판. 네. 지금 이번 지방선거 여러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사실 100일도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예비후보 등록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공통적인 게 예. 국민의힘에는 좀 뼈아프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예비후보 등록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요? 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엄이랑 탄핵 조기 대선까지 좀 거치면서 정치판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예. 그 여진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출마를 망설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음.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나가는 게 맞냐, 나가도 승산이 있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건데요. 음. 제가 어제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명단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뭐 의원들, 재보선 후보까지 합쳐서요. 네. 민주당 후보가 이제 1,115명이 나왔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절반인 499명이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국민의힘을 2배 가까이 앞서잖아요. 음. 비유하자면 민주당은 좀 전열을 크게 펼친 건데 네. 국민의힘은 내부 정비가 덜 된 채 진영을 다시 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좀 살펴봤는데 예. 이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를 보면 민주당이 61명이고요. 국민의힘은 17명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 3.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좀 눈에 띄는 건 후보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이랑 부천, 광명 같은 곳인데 예. 이런 지역이 15곳이 넘습니다. 15개 지역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선수들을 몸풀고 있는데 예. 다른 쪽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판세가 좀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 분위기는 다르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좀 씨가 말랐다면 대구 경북에는 예비 후보들이 줄을 짓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구를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가 17명인데 민주당은 단 2명밖에 안 되고요. 경북 지역은 더 뚜렷합니다. 예. 기초의원은 어때요?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속속 등록을 마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아직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선수층이 좀 얇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TK 지역에서는 벤치까지 꽉 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도권 민심이 좀 흔들리니까 보수 텃밭인 TK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될 곳에 나가고 싶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